안녕하세요. 인생노트입니다. 자식들이 효도할 거야. 나중에 아들, 딸이 책임져 주겠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8세 아버지의 뼈저린 고백. 그리고 노후 파산을 피하는 단 3가지 비밀. 자녀에게 의지했다가 인생 막바지에 파산한 수많은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실수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업로드되는 인생의 핵심 지혜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새해 자녀를 키워낸 68세 아버지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성실하게 일했고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평범한 아버지. 그가 은퇴 후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은 인생의 교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특히 30대, 40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전 하나의 통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45.7%.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의 사연자는 이 뼈아픈 현실을 직접 겪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68세를 맞이한 아버지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녀들에게도 미안하고,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갔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죠. 승진도 순조롭게 했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이렇게들 말했죠. 참 복 받으신 분이네요. 자녀분들 다 좋은 대학 보내시고 이제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은퇴하던 날 회사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0년간 매일 출근하던 그 길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 앞에 어떤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세요. 퇴직금으로 2억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축하한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노후 걱정 없겠다, 든든하시겠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 아이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둘째 대학원 등록금으로 3천만 원, 막내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2천만 원, 거기에 아내가 모아둔 적금으로 자녀들 전세자금 지원까지 했죠. 순식간에 남은 건 한 달 생활비 정도였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 잘못을 깨달은 건 은퇴하고 딱 6개월 뒤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만 보시면 월세 6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의료보험 10만 원, 생활비 150만 원, 수입은 국민연금 120만 원이 전부인데 매달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큰아들은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쁘고, 둘째는 대학원 다니느라 빠듯하고, 막내는 이제 막 취업해서 자기 생활하기도 힘들고.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부부 사이도 멀어지고 결국 건강까지 악화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경우 자녀 교육에 올인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게 결국 노후 빈곤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님께서는 더 큰 위기를 맞으셨다고 하셨죠. 네. 은퇴하고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식은땀은 계속 나고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근경색이랍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평소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셨나요? 그게 회사 다닐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거죠. 매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으니 관리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야근에 회식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며 계속 미뤄왔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성호 교수님.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게 은퇴자 대부분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바빠서 은퇴하고 나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죠. 특히 은퇴 전후로 겪는 스트레스가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수입은 줄고 사회적 지위는 없어지고 이런 스트레스가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제 경우만 봐도 수술비로 2천만 원, 6개월 재활치료에 1,000만 원, 매달 나가는 약값이 30만 원입니다. 다행히 실비보험이 있어서 큰 금액은 해결됐지만 이런 보험도 나이 들면 들기 힘들어진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큰 고비를 넘기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을 1시간 걸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1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예요. 식사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아침은 꼭 챙겨 먹고 저녁은 가볍게, 술은 완전히 끊었죠. 노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특히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부상 위험도 적고 꾸준히 하기도 쉽죠. 건강이 좋아지니까 다른 변화도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하다가 이제는 운동 끝나고 함께 아침 식사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끼리 모임도 하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니 마음도 건강해지고 이게 바로 제가 깨달은 두 번째 필수 요소입니다. 바로 관계 자산이에요. 관계 자산이라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인간관계라고 해봤자 직장 동료들 뿐이었어요. 퇴직하고 나니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군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아버님께서 겪으신 그 우울한 시기가 궁금한데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옆 병실에 계신 할아버님은 매일 누군가가 찾아오셨어요. 자녀분들도 오시고 친구분들도 자주 오시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제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가끔 와주는 게 전부였어요. 자녀들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다들 지방이나 해외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정신건강의학과 박성민 교수님. 이런 상황이 흔한가요? 네, 은퇴 후 겪는 고독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이런 관계망이 모두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건강 악화로 연결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TV 리모컨만 들었다 놨다. 하루가 1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러다 우연히, 아니, 사실 아내가 등을 떠밀어서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어요. 내가 뭐하러 여기를, 나이 먹어서 배워서 뭐하나,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처음에는 기타를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두기만 했었죠. 저 수업날 정말 떨리더군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다들 젊은 사람들 뿐이면 어쩌지. 그런데 놀랐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 분들이 많으셨어요. 다들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즐거웠죠.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말고도 다른 활동들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월요일에는 탁구를 치고, 수요일에는 등산 모임에 나가고, 금요일에는 봉사활동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분들이 제 제2의 가족이 됐어요. 아프면 먼저 걱정해주고, 생일이면 축하해주고, 서로의 집에서 밥도 나눠 먹으면서 정말 끈끈한 관계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친목을 넘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 자산이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관계망이 우울증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57년 더 길다고 합니다. 건강도 좋아지시고 인간관계도 풍성해지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현실을 깨달으셨다고요? 네. 바로 돈의 문제였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모임에 나가는데도 회비가 필요하고, 봉사활동을 가더라도 교통비는 들잖아요. 제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인데, 고정 지출만 봐도 월세 6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의료보험 10만 원, 약값 30만 원, 거기에 식비, 교통비는 기본이고 각종 모임 회비까지 더하면 매달 적자가 쌓이는 거죠. 은퇴 설계 전문가이신 김민수 실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막연하게 돈 모으기만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가 283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집에 수리가 필요하거나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죠. 맞습니다. 제가 그동안 큰 착각을 했더군요. 국민연금만 있으면 되겠지. 아파트만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 준비의 황금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333 법칙인데요. 30대에는 월급의 30%를 저축하고 40대에는 연봉의 3배를 금융자산으로 만들고 50대에는 순자산을 전체 자산의 30% 이상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님, 이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으신 점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자산은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는 삼각대와 같다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야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관계가 있어야 정신적 건강도 지키고, 경제력이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젊은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첫째, 매일 30분이라도 걸으세요. 둘째, 취미 하나를 만드세요. 셋째,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하세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제가 보증합니다. 10년 후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운동해야지. 나중에 여유되면 저축해야지. 나중에 은퇴하고 취미생활 해야지. 하지만 그 나중이란 시점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항상 더 급한 일이 생기고 더 중요한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잘 되라고 모든 걸 쏟아부었던 아빠가 결국은 너희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는 걸. 부모님의 노후를 위한 최고의 효도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단다. 오늘 이 용기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노후 준비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계획이나 부모님과 나눈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연령대별 구체적인 준비 방법과 은퇴 후 새로운 수입원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인생 노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